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11시부터 저희가 2시까지 하고 있어요. 3시간 운영하시는 거네요? 네. 아버지는 50년 전통을 가지고 계시죠. 아직도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네. 따뜻하게 나와요. 너무 타기도 하지만 짠하기도 하지.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해왔으니까 편한 길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찍거든요. 200만 원. 다음 생에는 제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잘해줄 수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찾았으면 됩니다. 잘 챙겨놔요. 뭘 찾았다는 거예요? 아, 에어팟이 없어져서 몇 달 동안 못 찾았거든요. 어떻게 집사람이 딱 타자마자 찾네. 역시 엄마가 있어야 되네요. 카메라가 없었으면 혼났을 겁니다. 자녀분은 2분 계시는 거예요? 네, 첫째는 이제 내년에 중학교, 둘째 4학년. 그럼 오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탕수육 무한리필로 점심 장사만 하거든요. 11시부터 저희가 2시까지 하고 있어요. 3시간 운영하시는 거네요? 네. 나머지는 가게 정리하고 신메뉴 개발이나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러 다니고, 오늘 포항에 바이오 회사라고 장애 학생들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단체 도시락 주문이 들어와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첫째 아들은 아빠 짜장면 먹어보셨어요? 먹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짜장면 집보다 맛있어요. 면을 조금 다르게 삶으셔서 면이 맛있어요. 면을 좀 어떻게 다르게 삶으신다는 거죠? 글쎄요. 그러면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합류한 지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버지는 50년 전통을 가지고 계시죠. 50년이요? 네. 어떻게 보면 가업을 물려받으신 거네요. 네. 아직도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 갔다 와라. 지금 아내분이랑 같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매일 나오는 건 아닌데 바쁠 때마다 좀 도와달라고 하는 편이라서.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장사를 했어요. 치킨집도 하고 펍도 하고. 저녁에 밤 장사를 하니까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마치고 집에 가면 뭐 2시, 3시니까 애들 다 자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도 드시고 하다 보니까 이 가게를 남주긴 아깝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맞는 것 같다 싶어서 들어오게 됐죠. 자영업 하기 전에는 5년 동안 부동산도 했었고 실패도 많이 했고 돈도 띄워보고. 얼마나 떼이셨길래? 보이스피싱을 당했죠. 1억 한 7, 8천쯤 되거든요. 1억 7, 8천? 네, 진짜 교묘하더라고요. 그때 혹시 그러면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네, 했었어요. 한참을 속였죠, 제가 집사람. 아내분은 그러면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1, 2년 있다가 말하더라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묵묵히 네, 혼자 갚으신 거예요? 그 도저히 안 돼서 한 3년, 2년 반쯤 됐을 때 이거는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금액이 너무 컸어요. 그거 때문에 부동산 하면서 힘들었지만 많이 갚았는 것 같아요. 어느새 다 왔네요. 네,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들어오면서 매치도 다 바뀌었어요. 포스기 이런 것도 없었고 오로지 그냥 장부로만. 그럼 메뉴도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전부 다 네. 물 하나 갖다 주는 거, 종이 메뉴에서 포스기를 넘어가는 거,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가족끼리 하면 되게 마찰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정말 심합니다. 무한리필을 하고 있는데 무한리필을 안 드시고 싶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음식을 시켜요. 근데 갑자기 먹다 보니 탕수육이 먹고 싶어. 그러면 다시 바꿔야 되죠, 무한리필로. 짜장면이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바뀌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 인심이 또 좋으시니까 아예 뭐 한두 개 먹고 싶겠지, 놔둬라. 여기서 이제 저랑 붙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손님들도 와서 전부 다 그렇게 드시면 어떡할 거냐.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서로 많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분이서 하실 때는 어머님이 배달을 하셨어요. 최가방 이만큼 큰데 짬뽕 8개씩 들고 가면 진짜 무거워요. 남자들도 힘들어요. 자전거 때부터 해서 오토바이 하시고 연세가 드시고 나서는 차로 우리가 많이 다퉈서 바꿨어요. 그것도 제발 오토바이 타지 마라. 2번이나 크게 다치셨거든요. 야, 어머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아버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탕수육은 내가 하고 음식은 아들이 하고 집사람은 또 면 담당이고. 처음에 이런저런 마찰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알지 어려서 어리니까 지하고 내하고 방향이 다르는데 50년 동안 내가 동네에서 그래도 장사하고 그걸 했는데 맛없다 소리를 안 들었으니까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를 해야지. 그걸 안 하고 뭐하지. 아이고 이제 그냥 네 방식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한 만큼 해왔으니까 앞으로 해봐야 뭐 얼마 더 하겠나. 지가 많이 해야지. 무한리필이면 하루에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탕수육이? 많이 나갈 때는 거의 한 30kg, 적게 나갈 때는 한 20kg.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이 일을 50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 됐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때는 들어가면 봉급도 없었어요. 한 1년쯤 돼야 그때부터 봉급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처음으로 한번 해가 다시 한번 해. 아, 두 번 튀기신 거예요? 아 이거 저 얼굴이 좀 큰 편이라서 그냥 끼니까 아프더라고요 귀가. 안습니다. 네. 이제 장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는 항아리에 다 장을 담거든요. 옛날부터 배우신 게 이 방법이에요. 항아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여기 해놓으면 확실히 맛이 끝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옆에서 아드님 요리 하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틀리지 맛이. 짧게 나왔다 한 번 싱겁게 나왔다가 일주일 못만 듣지. 그래 손님들이 불만이 많이 부르지. 근데 불만 부른다고 내가 또 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어떨까 그래. 이래 마셔도 저래 마셔도 지가 마셔야 되니까. 그 이제는 거의 잘해. 와, 이거 목 돌리는 게 장난 아니네요. 생고기 할 때하고 냉동고기 할 때하고 맛이 틀려요. 내가 고집하는 게 무조건 생고기만 쓰자. 무한 리필이라도 맛있다는 느낌을 줘야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서. 저희가 하고 나서 한 6개월 차쯤 주위에 비슷한 데가 생기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다 돌아오시더라고요. 맛있어야 되려면 무조건 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도시락은 아이들 위주라서 매운 거 없이 그냥 일반이랑 간장으로. 무한 리필을 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면 현금 유통이 많아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투자를 안 하다 보면 주머니 사정이 다 안 좋아지게 되겠죠.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이럴 때 무조건 저렴하고 싼 걸로 가야 먹히겠다. 딱 이 생각하는 순간 소름이 몸에 딱 끼치더라고요. 야 이건 되겠다. 자다가 새벽에 집사람 깨워가지고 이거 어떤 너? 그러니까 아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너무 신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오자마자 얘기를 했죠. 그날 바로 싸웠어요. 뭔 헛소리를 하냐면서. 무슨 무한 리필이냐? 그래요. 난 바빠져도 뭐 남냐. 제가 계산을 다 해서 왔죠. 내 계산에는 하루에 65만 원 이상을 팔아야 남는다. 그게 과연 되겠냐? 된다. 만들어 볼게. 재미더라. 2달 만에 일평균 150으로 올라갔죠. 어떻게 보면 맛은 확실하니까 매출에 대한 확신이 있었네요. 네네. 아버지가 이만큼 안 하셨으면 못하죠. 그래도 그런 확신이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은데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집사람이 힘이 많이 되셨어요. 내가 뭐 한다고 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많이 믿어주거든요. 이번에도 한번 해봐라. 자기가 꼭 도와주겠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옛날부터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매출을 못 보여드렸다면 제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시작하고 첫 달 장사 안 된 거보다 설득해놓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안 될까봐 불안한 그게 더 컸죠. 막.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3시간만 장사하면 끝나고는 주로 뭐 하세요? 마치고 나면 가게 정리하고 다음날 할 거 준비하고 장 보고 애들 오면 애들 시간도 보내고 집사람하고 한 번씩 데이트도 하고 확실히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났네요. 훨씬 많아요. 예전에는 제가 마치고 오면 애들 자고 있고 출근하면은 애들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니까 여기 일하면서부터는 한마 피곤해도 주말 되면 일 마치고 바로 집에 가서 씻고 강원도도 갔다가 장수형 지금 받아보세요. 탕수육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 튀긴 게 맛있죠. 생고기는 무면 질긴 맛이 나고 네. 요거는 연한 맛이 나고 맞아요. 되게 연해요. 씹으면 안에서 물지 이런 물자는 냉동 보면 못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남편분한테 들었는데 무한리필이라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자마자 옆에 자고 계시는 아내분이 막 껴가지고 이 아이디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냥 모르겠다고 잘하고 막 그러셨다고. 아이디어 같은 거를 항상 생각하고 매일 적거든요. 저는 이제 익숙해진 거죠. 신랑이 엄청 확고해하고 진취적이라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도전해야 하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해보라고 했죠. 어떤 일을 하든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또 오래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저희 뭐 옆에서 믿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항상 믿어줬죠. 내려놨게요. 몇 개? 4개. 어머님 본업에 복귀하셨네요? 내 번호는 원래는 이거 아니었어. 배달이었지. 아, 배달 몇 년 했게? 10년? 30년? 오토바이도 하고 차로도 하고. 그래가 우리 아들이 엄마 배달 그만하라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요.
어렸을 땐 사장님 어떤 아들이었어요? 보통 애들처럼 평범하게 잘 컸죠. 운성 높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자랄 때는. 커서 말해서. 같은 8번. 조심하고. 네, 원래는 어서오세요. 주방에서 안 들려도 인사를 해야 제가 하면 딴 분들이 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다들 어서오세요 잘 안 했어요. 직원분들한테 하라고 하기보다는 직접 그냥 몸으로 보여주셨네요. 네,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꾸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장사를 오래 해보셨으니까 사장님은 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직원들을 관리하시는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사장이 카운터에만 있으면서 계산하고 이러면 직원들의 고충을 모르잖아요. 사장은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저는 진짜 다 할 줄 아는 순간부터 잔소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배울 건 내가 배우고. 직원분들도 일을 많이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배울 점이 있어요. 지금 뭐 들어오신 거예요? 짬뽕. 얘는 고추기름 따로 안 쓰고 이렇게 고추기름 만들어서 쓰거든요. 물이랑 고추랑 기름이랑 만났을 때 그렇게 돼서 나오는 기름이 훨씬 맛있어요. 이것도 원래 이제 아버님이 하시던 방법이에요? 네네, 그대로. 이것도 레시피 받았는데 7, 8개월 동안 맛이 안 나와서 제가 노력 많이 했어요. 안 되면 조금 수정을 하지. 1번 식사 드릴게요. 아버님 또 튀기시는 거예요? 다 정해요. 당신 떨어지면 떨어졌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 맛있을 때까지 해야 돼. 미리 튀겨놓으면 식어서 맛이 없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떨어지겠다 싶으면 또 바로 튀기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게 또 저희 장점이죠. 지금 아버님이 자꾸 저 먹으라고 자꾸 젓가락을 이게 또 촌의 정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간장 탕수육이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1번 나가세요. 5개 나와요. 오세요. 양고기 추가요. 짜장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간짜장입니다. 짜장은 이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전분을 넣어서 만드는 거고, 요거는 요 소스 그대로 얼음 볶아서 나가는 거고, 물을 안 넣어가죠. 양념 공장 하다가 또 양념 간장하고 먹다면 해서 또 보충해줘야 되고. 아드님이 이렇게 장사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보시면 어떤 마음이 좀 드시는지. 흐뭇하기도 하지만 한편은 짠하기도 하지.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해왔으니까 편한 길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좋아요. 이건 뭐예요? 쟁반짜장입니다. 해물 베이스로 나가기 때문에 맛이 완전 달라요. 야, 이게 3인이에요? 네. 쿠팡 먼저 낼까? 네, 쿠팡 먼저 줘요. 아, 이거 배달 나가시는 거예요? 네, 쿠팡. 어머니가 하셨던 일을 쿠팡이 대신해 주는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혹시 여기는 처음이세요? 아니야, 자주 오는 편이야. 이틀에 한 번은 들어. 뭐 때문에 이렇게 자주 찾으시는 거예요? 옆에 일터가 있어. 많은 데도 있는데 뭐 이리 온다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어머님께서 친딸처럼 생각하신다고. 맞아요. 저희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웬만하면 잘 안 시키려고 하세요. 신랑 키우실 때 많이 못 봐주셔가지고 항상 미안해. 그래서 웬만하면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집에 있으라 그러고 애들 보라 그러고 진짜 이렇게 바쁠 때 한 번씩 와서 도와드리는 거라서 많이 못 도와줘서 제가 죄송하죠. 아버님이랑 같이 장사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정말. 제 나이 때는 다 뭐 타진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1년에 명절 때만 뵙고 하는데 많이 싸우더라도 많이 보니까 저도 어릴 때보다 지금이 어머니 아버지랑 더 친한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장사를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케어를 많이 못해준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운동회 때나 그럴 때는 남들 다 엄마 아빠 와가지고 치킨도 시켜 먹고 피자도 먹고 했는데 항상 저는 큰엄마나 할머니 어릴 때 진짜 많이 울었는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섭섭했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가장 치열하게 나를 키우려고 하셨을 거니까
이제 와서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거네. 그래서 두 사람을 웬만하면 애들 케어를 많이 해주라고. 제가 차라리 2배로 일하고. 또 오늘 같은 바쁜 날에는 좀 도와주시고요. 나와서. 오늘 이제 1시 좀 지나니까 손님분들이 슬슬 줄어드네요 이제. 숨고르게 들어가죠. 와 지금 이거 설거지야. 어머님도 예전에 한창 일하실 때 즐겁게 일하셨어요? 때론 힘들 때도 있죠. 어느 순간부터가 이게 내일이다 생각하니까 해지더라고요. 아까 아드님한테 미안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장사 잘하고 계신 아드님한테 혹시 따로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늘 건강하고 하고 있는 이 일에 책임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갔으면 즐겁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잘할 거라고.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2시 다 돼가잖아요. 오늘 얼마 정도 판매를 하셨어요? 이렇게 찍거든요. 이게 지금 매출이에요? 네. 200만 원. 오늘 좀 괜찮은 날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도시락도 있고 손님들도 많이 와주시고 하니까. 짬뽕 하나. 영수증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럼 지금 부모님 가게 합류해서 장사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고 싶으신지. 이 건물 골조가 3층 골조입니다. 여기에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2층, 3층 올릴 때까지. 이 동네에 제가 고향이거든요. 고향을 저희 자식들한테 물려주려면 이 자리가 계속 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서 50년 전통 2대에 걸맞는 그런 멋진 가게를 만들고 싶어요. 아직도 집들이 다 이렇게. 옛날 동네네요 진짜. 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뭘 보여드릴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열정적으로 찍어주시니까 저도 막 더 열정적으로 대답하려고도 하고 바빠가지고 정신도 없었는데 재밌었습니다. 부모님이랑 함께 장사하신 지 1년 다 돼 가잖아요. 지난 1년 돌아보면 좀 어떠셨어요? 싸우거나 그런 것도 많지만 제가 돌아와서 바꿔서 시작한 지도 고작 1년이고 내년이랑 후내년 계속 기대가 됩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도 그 꽃다운 나이에 저를 키우신다고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했을 텐데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도 좋지는 않죠. 지금 이 나이시면은 여행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기에 바빠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다음 생에는 제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집사람도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아직 유효하고, 영진아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게를 많이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최대한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발전하고 정진하는 택전반점이 되겠습니다. 음식 가지고 절대 장난 안 치고요. 아버지가 인생을 갈아 넣은 곳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휴먼 스토리 화이팅!